조승래 대변인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분과별 자세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좀 말씀드릴 거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우수 인재의 육성, 그리고 국내 유치 확대, 그 유출 방지와 관련된, 인재와 관련된 종합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관련된 토론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 내로 진행을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의 육성과 유치, 그리고 유출 방지, 이런 모든 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인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관계 부처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인재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또 인재의 또 유출, 또 피해가 또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기업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심각한 애로를 토로하는 것이 바로 인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과 육성은 좀 시간이 걸리고 장기간 좀 필요한 과제들일 테지만, 인재 유출 방지라든지 또 혹은 인재를 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관련 토론회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오늘부터 모집에 들어갔고요.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보면 참여할 수 있는 배너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셔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 국내 거주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집된 분들은 저희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을 할 것이고, 그 중에 뭐 몇 명 정도가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5명은 별도로 우리 대회의실에 모여서 국정기획위원회와 같은 형식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새로운 정부에게 바라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까 합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이한주 위원장과 간담회를 준비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활동한 지가 이제 벌써 4주입니다. 근데 한 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진행한 것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어떤 그렇게 좀 편한 간담회 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언론 여러분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공지를 할 테니까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저희 말씀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저쪽 뒤쪽 먼저. 예. 네, 뉴스핌 윤채영 기자입니다. 그 다음 주에 선관위하고 한번 간담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일정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아마 그 일정을 좀 조율 중인 것 같고, 그 정치행정분과 또 분과원들도 많이 또 분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까지는 확정됐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 국정과제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는 대로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 기자님.
네, 저 파이낸셜 뉴스 권준호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청소년 관련해서 좀 선정되는 내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뭐 선착순인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국정이 반환점이 좀 돌아가는데 그 앞으로 남은 기간 중점으로 둘 포인트가 뭔지 좀 궁금하고, 그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했던 8월 14일보다 조금 일찍 끝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 국정기획위원회 선발 기준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기획위원들이 지원하는 지원 동기, 그리고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선발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직은 몇 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할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 그분들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는 아마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55명 정도로 선발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신청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다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신청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금 조직 개편안, 그다음에 국정과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사실은 가다듬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계속 분과와 또 부처와 또 관계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 등 또 당 이렇게 관계 기관들과 계속 협의를,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다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주는 어느 정도 그 대체적인 체계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은 더 세심하게 가다듬는 과정들, 그리고 재정 계획을 덧붙여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좀 얹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TF 활동이 10가지 TF가 지금 운영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국정과제에 좀 녹이는 과정들도 거치고, 이런 보완 과정들을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국정과제가 정리가 되면 이 국정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종래의 관리 평가 방법보다 훨씬 더 좀 진일보한 관리 평가. 그래서 결국 국정과제의 관리가 국민의 편익을 얼마나 더 높여 나갈 것인가,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관리 평가 계획들도 또 별도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관리 평가 계획을 만들 때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이 평가 지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 지표들이 일하는 행정 공무원들의 측면에서 또 그걸 체감하는 국민의 측면에서 이 성과 지표들도 또 다양하게 또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 이행 계획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14일까지로 돼 있지만 최대한 그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물론 활동 기한은 그때까지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국정과제 분류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든지 또 관리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으로 훨씬 더 일찍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첫 번째 줄 기자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앞서서 인재 관련해서 종합 방안 대책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요거 토론회는 그러면 좀 공개로 진행이 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관계 부처는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법무부, 고용부, 이런 관계 부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 여부는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은 공개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혹시 이제 이 토론 과정 속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또 비춰질까봐, 그래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 분과가 사회 2분과인데요. 사회 2분과와 협의해서 최소한 그 스케치라도 하고 모두라도 우리 위원장님 참석을 하실 테니까 위원장님 모두 발언이라 모두 인사라도 취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마쳐지면 거기에 나왔던 주로 얘기들을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세 번째 줄 기자님 하시고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네, 정세배 기자님. 네, 대표님, KBS 정세배 기자입니다. 토론회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게 그러면 부처 말고 혹시 민간이나 경제단체 쪽에서도 참석을 하시는 게 있는지 하나를 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사 난 것 중에 대통령실 산하에 이제 민관 경제안보 점검회의 상설화 추진을 뭐 국정위 차원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내부적인 논의가 있으시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인재와 관련된 종합적인 토론회는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산업계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같이 토론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물론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당장 도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재 양성, 유출 방지, 유치 이렇게 이 종합적인 인재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면 종합적인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민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거는 사실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민간이 또 대학과 함께 이 문제는 정말로 깊이 서로 교감하면서 대책을 만들고 또 관리해 나가고 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주요한 국정과제로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안보 민관 점검회의는 제가 아까 분과장하고 확인을 했더니 그런 논의가 있었던 적이 없대요. 보고된 적도 없고 논의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사가 있었는지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분과장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 CBS 김영준 기자라고 합니다. 저 요 며칠 사이에 조간 신문이나 방송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해서 국정위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합동참모본부 같은 곳에 지시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10년 전부터 이미 이제 계획이 확정이 돼서 계속 논의와 평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위가 이거를 혹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가속하시는 그런 방침을 세우시고 계시는 건지 논의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자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행 조건들에 따라서 전자권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전자권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과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관련해서 국방부 합참 등과 저희 국정위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 이행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론 난 것은 없고 새로운 정부가 전자권 환수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이행 과제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서 네. 오늘은 질문이 많네요. 금요일이라 그런가? 네. SBS BJ 지웅배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기재부랑 금융위 업무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각각 이제 잠재 성장률 제고 방안 아니면 가계대출 관리 방안 같은 내용들이 좀 줄을 이뤘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두 번째로 오늘 국정과제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전에 회견하셨을 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요 얘기가 맞는지 한번 좀 같이 여쭤봅니다. 예, 어제 기재부 금융위 등으로부터 경제 1분과에서 여러 가지 보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재부로부터는 기재부와 한국은행, KDI 등과 함께 해서 성장 전략 시나리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융위의 추가 보고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자본시장의 혁신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정도는 공유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까지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워낙 예민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경제 1분과에서는 그 워낙에 이제 잠재 성장률 저하 현상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이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잠재 성장률을 좀 높여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뭐 오늘 보고되냐는 거는 그건 늘상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 늘상 보고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보고하냐 내일 보고하냐는 사실 그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뉴스원 손승환입니다. 오늘 오전에 조국 혁신당이랑 검찰개혁 관련 간담회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좀 논의되는지 여쭙고요. 혹시 이번 주 일요일날 위원장님 간담회에서는 각 분과장님들도 참석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예, 일단은 정치행정분과에서 뭐 10시 15분에 이제 진행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조국 혁신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5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전달하러 오신 걸로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5법이 어떤 것까지 포함해서 5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 5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러 온다. 그냥 의견을 듣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조정하거나 정리하거나 결론을 내거나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그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한 전달, 접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위원장님 기자간담회는 저는 가능하면 그냥 위원장님을 단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선은 그러니까 4주 정도 진행된 것에 대한 한번 중간 정리를 전체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4주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 4주를 그럼 내가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좀 잡히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과제들이 점점 좀 구체화되면 이제 분과장들이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들이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신속 추진 과제도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이제 곧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분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지난번에 그 경제 2분과장이 R&D 문제하고 해수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언론인들께서 상의하셔서 분과장들 다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의견을 주십시오. 근데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과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운영위 회의를 할 때는 저한테 분과장님들이 여쭤보시길래 이번에는 그냥 위원장님 단독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의견을 주긴 좋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의견을 좀 주세요. 예.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대변인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신속 추진 과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밑에 국정과제 밑에 신속 추진 과제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그러면 이번 주에 좀 다듬어가는 과정이었으면 다음 주부터는 정리되는 과제부터 먼저 하나씩 발표되는 건지 아니면 뭐 PDF식으로 다 합쳐서 다 정리됐을 때 한 번에 발표되는 건지 혹시 그 방향 정해진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일단은 그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것은 보통 이제 대국민 보고회 형식으로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종합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국정과제에 뭐 국정과제로 분류되는 뭐 100여 개의 국정과제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실천 과제들이 이제 뭐 한 600개 안팎이 되고 지금 보통 취합된 게 한 600개가 넘었으니까요. 요거를 조금 이제 압축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신속 추진 과제라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속하게 결론을 낼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그 부분들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 빨리 결론 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재현입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이제 추석 전에 3개월 내로 이제 입법 완료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정위에서도 그 검찰개혁은 신속 추진 과제로 좀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인 건지 좀 여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검찰개혁 부분은 그 당에서도 뭐 추석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대표 후보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속 추진과제 포함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조직개편 TF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정치행정분과에서 법무개혁 TF가 만들어졌는데 그 TF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 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당에서 어떻게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인지는 그거는 당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은 일반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을 내서 정부조직법만 바꾸면 되는 과제가 있고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제 수반되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검찰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에서 또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 계획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입법을 수반되고 정부조직법 말고 다른 입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에는 당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뭐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마이크 잠시만요, 기자님. 네.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 권준호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인재유출 관련해 TF 만드실 생각도 있으세요? 근데 뭐 이제 4주 지나서 그 뭐 TF를 뭐 구성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그 토론회를 준비 기획하고 또 준비 기획한 걸 가지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계속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뭐 그 분과가 중심이 돼서 후속 관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아직 뭐 TF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예. 이제 더 이상 TF 만들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4주 지나가는데 예. 이제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는 중 아닙니까? 예. 내려가면서 TF 만드는 건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네요, 그죠? 예, 뭐 이 정도 하시죠. 네, 더 없으시죠? 네, 그럼.